예술은 하고 싶은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욕망이 되는 일입니다. 탐구에 대한 욕망 그 자체는 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품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가진 땅 10,000평 중에서 조그만 침 팔아도 경제활동을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날까지 미술만평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또 미술만평을 이해하고 지켜나가고 봐주시는 만평이님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94회차 박정수입니다. 2007년도에도 그랬었죠. 2015년도에도 그랬고요. 2020년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랬습니다. 미술시장이 호황이라고 아무나 아트표 만들어내고 그림 사면 무조건 가격 오르고 미술 투자하면은 재테크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 쉽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말입니다. 수익률 800배가 났니 1000배가 났니 투자했니 1000만원 벌었니 8천만원 벌었니 이런 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 있습니다.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그 작품을 제외한 여타의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많은 작품들 중에서 얻어 걸리는 수가 있을 뿐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투자에 실패를 하면요 언론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작품 수억 원씩 샀는데 그 중에서 돈 되는 거 한 점도 없더라 라고 하면서 난 투자에 실패했어 그림 안 살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밝히는 순간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 일이 좀 왕왕 있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잠깐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중 필수입니다. 더 나은 미술만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술 투자가 그렇게 쉽다면요 갤러리스트라 30년 살아온 저는요 서울에 있는 땅 10,000명 10,000평 20,000평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갤러리스트로 했는데 5배 오를지 10배 오를지 아니면 실패할지 이런 작품 해안 잘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돈 되는 미술품이 좋은 미술품이라고 오인되기도 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혹시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이 동네에 계시면서 이런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미술시장에 작전 세력이 없을까? 작품 가격은 누가 올리지? 도대체 저렇게 오른 미술품을 누가 사는 거야? 경매에서 내 작품을 1억에 사면은 나머지 작품도 1억에 거래될 수 있을까? 기준이 될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내 작품 1억에 낙찰받게 해서 나머지 작품 다 1억 되지 않을까? 뭐 등등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넓지도 깊지도 않은 우리나라 미술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작전이나 사람에 의해 작품 가격이나 시장 동향이 영향을 받는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술 투자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의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만 또 때로는요 이들에 의해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의 작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 의해서 미술시장이 흔들린다면 정말 얇디얇은 미술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들 직업 없어야죠.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을 매매하는 이들이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갤러리스트나 투자자나 딜러나 매니저 할 것이 다 말입니다. 미술 투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잘 고른 작품 하나가 10점, 20점에 이상 되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야, 미술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이 가격이 10배, 20배 오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기적이라는 말과 오를 수도라는 말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만 말입니다. 뭐 몇 해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원금 보장 미술 투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데 뭘 못 사겠습니까? 팔았던 작품 돌아오면
더 비싸게 팔아서 보장해주고 또 들어오면 더 비싸게 팔아서 보장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 계속 올려 앞 구매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면 되는 일입니다. 뭐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신빙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현재의 미술 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다가요 조각 투자라는 거 되어 있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0억짜리가 50억 될 수 있다. 그런데 30억에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30억을 100개, 200개 혹은 1000개로 나눠서 산 후에 비싸게 팔자. 비싸지만 팔자. 근데 말입니다. 여기 문제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손님을 만나서 그냥 30억, 50억 하면 되는데 경매에서 올린다면요. 경매에서 20%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남는 거 없는데 뭐 하여간 이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좋은 일입니다. 직접적인 손님과 1대1을 만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조개 구매하였더라도 수익이 생기면 또 하나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수익 배분에 대한 배당이라는 금융으로 접합되면서 세금도 내야 합니다. 금융자산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배당이라는 말 때문에요. 이래저래 힘들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튼 미술시장은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미술계를 움직이는 기본 앞시장 외에 뒷거래 시장도 있습니다. 돈 될 만한 미술품을 사고 파는 이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음성거래라고 하죠. 뭐 요즘 많이 양성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들이 미술시장에 곳곳에 포진하여서 미술시장의 필요 조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쯤 말하면 오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죠. 이쯤 말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 나올 법합니다. 지금 이야기 왜 하고 있죠? 미술 투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데 미술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자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문제로 미술 시장을 제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중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중입니다. 진중하게 작품 구매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요 아트페어 너무 많고요. 그림 그리는 화가님들 너무 많습니다. 인구 대비 요 미술협회 4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죠. 소위 말해서 개인전 한 번 이상 한 사람들이 15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명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 많은 숫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림을 배우겠다고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진중하게 미술시장 구조를 형성하면요. 아무나 예술가 될 수 없고요. 누구나 그림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접근에 대한 것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상황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술품이 유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깊은 사회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그림을 선택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말하듯이 미술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실패한 99%의 작품이 있어야 성공한 1%가 생겨납니다. 99%는 언제나 1%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희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소성은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개 중에서 99개가 사라져야만 희소성이라는 말이 발생을 합니다. 단 하나의, 단 두 개의 희소성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 1%가 되는 그날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